안녕하세요. 지천년 견5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의 수명은 500년을 가지만 한지의 수명은 1000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한지의 그 어원이 원래 당나무 껍질을 가공하여 손으로 만든 종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전통 한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당나무 껍질을 주 원료로 하여 손으로 직접 떠서 만든 종이, 즉 수초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지는 우선 당나무 껍질을 채취하여 이를 찌고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급니다. 다시 물에 삶아 표백과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떠오르면 물을 빼어 말리고 다듬어 다리기까지 모두 13단계의 제조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을 통해 강인한 힘을 가진 한지가 우리의 종이이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종이의 수명은 약 100년인데에 비해서 1200여 년 가까이 그 시간을 견뎌낸 우리들의 종이가 바로 한지랍니다. 1966년 우리나라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발견되었는데요. 물론 오랜 산화작용으로 부식도 되고 일부 훼손은 있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보존 상태는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지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종이로서의 수명을 잃지 않은 강인한 힘을 가진 우리의 한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글자, 한글이 이곳 유럽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지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것은 글자를 뛰어넘은 우리들의 올곧은 정신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역사의 뿌리입니다. 한지와 한글이 만나 이루어내는 한글 서예를 유럽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샘물회, 그들과 함께 라디오 유럽의 그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열겠습니다. 샘물회, 여러분은 이 샘물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샘물회는 우리가 2013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회원제로 하고 거기에는 회장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재무도 있고 보통 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가지 그 조항이 샘물회 그게 정관이 있어요. 저희들도요. 취지는 그냥 연습만 해가지고는 늘지가 않아요. 작품이라는 걸 뭘 한다, 뭐 전시를 한다 하면 좀 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지도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자극을 주는 계기가 돼서 샘물회를 만들자. 그래서 샘물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샘물회가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문화회관에서 제6회 샘물 한글 서회전을 갖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분 초대 작가이신 예솔 백경자 선생님을 모시고 봄내 김문영, 솔샘 김인자, 산노을 김채봉, 산기슬 김혜숙, 운정 유은미, 여현 서인실, 보담 손성민, 초연 이지은, 보혜 이혜정, 그리고 한울 홍기만님, 이렇게 10분의 서예가들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강인한 한지 위에 힘차게 뻗어내린 우리의 정신과 함께 우리의 글,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과학적이며 훌륭한지를 독일을 비롯한 이곳 유럽인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보혜 이혜정 서예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한글 서예가 아름다운 한글 서예가 아직도 독일에서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시를 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와서 저기 감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가로 획은 수평,
세로획은 수직을 유지하는 판본체. 조선시대 궁중에서 궁녀들이 쓰기 시작한 서체인 궁체. 조선 후기 이후에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한문과 섞여 쓴 경우가 많은 혼서체라고도 하는 오륜체. 어떠한 규칙 없이 개개인의 표현을 강조하여 민간에서 널리 쓰인 민체 등의 글씨체로 나누어진 한글 서예를 샘물회에서는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궁체를 쓰고 있는데 궁체는 옛날에 상공들에 의해서 이게 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뭐 메모도 하고 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면 서간체로 이걸 써가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옛날에 썼던 거는 고전, 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흘림이 있는데요. 흘림 중에도 반흘림, 진흘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문에서도 정서, 흘림, 반흘림, 흘림 중에서도 반흘림, 진흘림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있고 또 하나 있는 거는 판본체라고 그래서 판에다가 썼다고 그래서 아마 판본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반듯반듯하게 써서 이거는 조금 미리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간격을 다 아래 위 간격이 골아야 되고 이런 판본체.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남대문 현판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 그러는데 그 글씨체가 조금은 달라요. 공체를 쓴 게 아니라 판본체라고 그래서 뭐 반듯반듯하게 쓴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초보자들이 배울 경우에는 어떤 글자체부터 먼저 배워요? 초보자들은 판본체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요. 판본체는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붓을 잘 활용할 줄 알으면 판본체가 비교적 쉽거든요. 이건 간격 맞추고 줄 맞추고 가로 세로 이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판본체가 쉽기 때문에 궁체를 주로 다뤄요. 여기서는 그 궁체. 그런데 현대문 정자부터 시작을 해요. 초보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붓과 종이로 예를 배우고 문학을 나누던 그 기풍이 먼 거리에 있는 나의 나라에 마음 한 조각 두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마음 다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고 숨을 모아 하얀 한지 위에 단숨에 써가는 힘찬 필체로 나를 표현하는 서예는 샘물회 분들에게는 기쁨 이상이었고 인생을 함께 살게 해준 나의 친구였고 위로였으며 또한 힘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정년퇴직 한 후로 60 돼가지고 정년퇴직 됐거든요. 그 후로 이제 뭔가를 했어야죠. 우리가 이제 맨날 아침 오후 근무 밤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딱 정년퇴직 하는 날이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회관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게 2005년부터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은 12번 제일 잘하고 싶지. 왕언니로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한문으로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서예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올 때도 남편 따라 독일 오게 됐지만, 이삿짐을 싸면서 그 이삿짐 속에 벼루하고 붓하고 화선지하고 먼저 챙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독일에 가서 얼마나 살다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었고, 또 애들한테도 우리 애들이 독일에 살면서 그런 거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애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한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정말 오자마자 그야말로 한국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강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서예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째도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좋고, 또 많은 글씨 꼭 글씨만 쓰러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글씨 쓰면서 이렇게 친교도 나누고 여러 가지 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랑하는 얘기 그런 거 또 들려주시고 하니까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기 오는 시간이. 하얀 한지와 검은 글의 세계는 석양을 붉게 물들인 노을처럼 이들을 열정적인 시간으로 이끌었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앞서 한지와 붓, 먹과 벼루,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이곳에서 서예란 우리의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의 수고로움을 그 대가로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 구입해 오거든요. 일체를. 여기도 그런 게 파는 데가 있긴 있는데 질도 별로고 그러고 화손지 그거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해오든가 아니면 소포로 붙여오기도 했는데 분실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세관을 거쳐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인편으로 구입을 하자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그 서예 하실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재료 구입. 재료 구입이, 근데 이 회원들이 상호간에 굉장히 우리가 돈독해가지고요. 뭐 필요한 사람을 그냥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른 데하고는 달리 굉장히 좀 좋게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런 게 제가 가져오시기도 하고 가져와 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좀 그걸 욕구를 충족해 준다 할까 그런 부분이 너무 원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웃과 더불어 돕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글씨에서 다시 살아나 샘물회라는 이름답게 솟아나는 정과 배려로 서로를 이끌고 도와주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측에 속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어째도 저는 이제 초보자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쓰신 분들 뭐 12년 대부분 10년, 12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딱 잡아주니까 저희들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우애 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10분밖에 되지 않은 회원들 모두 언니, 이모, 조카, 삼촌 같은 그 살가운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글도 쓰고 토닥토닥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는 샘물회 분들께 화이팅의 응원을 가득가득 담아서 날려보냅니다. 이 샘물회는 이러한 마음을 모아 전시회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에서도 활동함으로써 그 뛰어난 재능 기부로 독일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다른 거 활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샘물회 회원들이면 뭐를 좀 그래도 쓸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영사관에서 행사하실 때 와서 좀 독일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름을 써주라. 그러면은 가서 나가서 이름 써주는 작업도 꽤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평도 좋았고 거기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선지에다가 하는 글씨 쓰고 낙관 찍는 것이 색다르고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라는 노래 하숙생의 한 구절을 써내신 솔쌤 김인자 서예가님은 15년 이상을 서예와 함께한 샘물회 왕 중의 왕 언니십니다. 그러한 대왕 언니가 전해주는 서예의 마음가짐 이야기랍니다. 서예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쓰고 자기가 그거를 노력을 해야만이 그 글이 나옵니다. 그 노력 끝에는 그 글이 완전히 나와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태가 나요. 서예 한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알게 돼. 짧은 글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전의 서간치라는 그 글씨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간단하게 써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가 길잖아요. 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한번 계속 다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안정이 딱 돼 있어야만이 잘 돼가더라고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6회 샘물 한글 서회전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초대 작가님의 특강도 있답니다. 더욱 열심히 집중해서 자신의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강의 기간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운정 유은미 샘물회 회장님 말씀으로 라디오 유럽의 12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숙생의 노래에서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라고 약간은 서글픈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저희는 곳곳에 사랑도 심고 정도 싹 틔워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의 문을 여는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이 한 번도 없는 일은 더 드문 일이니까요. 저는 다음 목요일에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물회 회장님. 회장 이제 샘물에 들어간 거는 재작년에 그러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그 회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직을 맡은 지는 지금 올 금년 1월부터 그래서 아직 활동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번 전시회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다 이렇게 책임을 각각 나눠서 맡아서 하니까 어려운 거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째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길 바라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리 회원들이 다 적극적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